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입니다. 문영배 재판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불공정 재판에서 더군다나 이재명과의 특별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회피를 거부하고 또 오히려 그 공정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시민들을 겁박하는 등 그리고 또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을 갖다가 사실상 겁박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 우리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데요. 시민들이 문영배를 탄핵해야 된다는 탄핵안을 발의하고 이것이 법사위에 회부가 됐습니다. 자, 이번 탄핵안 발의는 시민이 했다는 점이 중요한 것인데요. 4일 국회 전자청원에 따르면 문대행 탄핵을 요청하는 국민동의청원이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가 됐습니다. 국회 청원은 의원 소개 청원과 국민동의청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의원 소개를 받아가지고 청원하는 거, 청원법에 따르면, 아니면 국민 동의를 받아가지고 청원하는 게 있는데, 국민 동의 청원은 30일 동안 국민 5만 명을 모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국회의원 발의안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돼서 사실상의 의안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청원법에 의하면 국회의원이 어떤 그 의안을 발의할 수도 있지만 국민이 청원하는 국민 동의 청원이라는 것이 있어서 30일 동안 국민 5만 명이 동의를 받아가지고 내면 국회의원 발의안과 같은 효력을 가져요. 그런데 여 한 시민이 지난달 말 국회 전자청원에 문대행의 탄핵을 촉구하는 헌법재판소 판사 탄핵에 관한 청원 국민동의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청원서를 제출한 시민은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고 멋대로 해석하거나 법을 개정하여 판사 임의대로 재판을 함. 그래서 이자를 갖다가 탄핵해야 됨이라고 밝히면서 문영배 판사의 재판 과정이 다소 편향적임을 전 국민이 느끼는 바와 같다라고 청원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국민 동의 청원서라래요. 며칠이라고요? 30일 내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이것이 국회의원이 발의한 것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그래서 국민 동의 청원서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전자적으로 서명을 받아가지고 국민 전자청원에 올린 겁니다. 이 해당 청원은 말이죠, 동의 시작 이틀 만인 지난 1일 의안으로서 효력을 지니는 기준점인 동의수 5만 명을 채웠어요. 이틀 만에 채웠어요. 이틀 만에. 그리고 현재는 9만 1,694명이 동의를 표한 상태입니다. 문대행 탄핵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산하 청원심사소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본회의장에 올라가거나 폐기되게 됩니다. 청원소위는 더불어민주당이 소속이 김용민, 박범계, 박지원, 서영교 의원과 국민의힘 박준태, 조배숙 의원으로 구성됐는데, 이 청원소위가 더블당이 아주 대다수예요. 김용민, 박범계, 박지원, 서영교 4명, 국민의힘은 박준태, 조배숙, 쪽수에서 밀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소회의, 그러니까 청원소위 여기를 통과할지가 좀 의문이죠. 어쨌든 청원소위를 통과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법사위 전체회의로 가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본회의로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것이 뭐 저자들이, 그러니까 민주당 저자들이 이 청원 소위를 통과 안 시킬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 굉장한 의의가 있는 것이다. 문영배가 시민들로부터 이렇게 규탄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알리는데 굉장한 효과가 있죠. 문영배 탄핵안이 법사위에 회부됐습니다. 자, 발의자는 시민입니다. 그러니까 한 시민이 국민 전자 동의 청원서를 갖다가 전자적으로 돌렸고, 여기에 이제 30일 동안 5만 명이 동의하게 되면은 이것이 국회의원이 발의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법사위로 갔다. 근데 법사위에는 다시 청원 소위라는 게 있다. 근데 청원 소위를 통과해야 법사위 전체회의로 가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야 본회의로 간다. 그런데 청원 소위에는 지금 말씀드린 같이 더블당이 4명, 그리고 우리 당이 국민의힘이 2명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를 통과를 과반수로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민들이 문대행에 대해서, 문영배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점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시민들이 말이죠, 이와 같이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아시면 됩니다. 시민들께서 5만 명의 동의를 30일 이내, 이건 뭐 지금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물론 이제 청원 소위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자들이 잡고 있는 여기를 이제 통과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두드리면 결국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저자들도
무조건 막았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시민이 요구하는 것이 옳다면 그것을 갖다가 청원소위에서 통과를 해가지고서 올려줘야지. 시민의 목소리를 갖다가 묵살하고 시민을 갖다가 짓밟고 그런다면 그것이 부메랑이 돼서 쟤들의 지지율 하락으로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계속해야 됩니다. 니들이 좋다 이거야. 국민이 이렇게 동의를 얻어가지고서 이렇게 발의를 했는데, 시민 발의를 했는데 그 제도가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완전히 니들이 형용화시킨다. 다시 말하면 자기 당락에 따라서 형용화시킨다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돌아간다? 민주당한테 돌아간다. 그럼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리기만 하면 된다. 그럼 민주당은 뭐가 된다? 지지율이 떨어진다. 그렇게 우리는 알고서 계속해서 이런 어떤 두드림을 계속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이 시민이 요걸 한 건 아주 잘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어떤 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이런 어떤 청원 동의를 요구하는 그런 어떤 전자 서명이 해달라고 오면은 그런 것들을 많이 참여해 주시면 내가 바로 그렇게 5만 명 안에 들어가 가지고서 지금 이제 5만 명이 넘고 9만 명까지 갔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발의를 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이것을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문영배 이자가 4월 18일 날 나가는데요. 이미선과 함께. 그런데 이거를 자기가 나가기 전에 분명히 하려고 난리를 떨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동향이 보이고 있습니다. 문영배가 뭐 여러분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너무나 많은 문영배의 지금 편파성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과거에 썼던 SNS 글이 있는데 그걸 모두 지운다든가 또 지금 진행을 하면서 계속해서 졸속 재판을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재판의 공정성보다는 신속성에만 관심을 두는 이런 사람이고, 그것은 조기 대선을 갖다가 염두에 둔다고 우리가 생각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번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서 보인 그런 어떤 이율배반적인 그런 모습이라든가 내지는 또 이번에 마은영을 갖다 집어넣으려고 꼼수를 부렸던 점, 이런 것들을 본다면 문영배에게는 1도 이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죠. 그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혹시라도 문영배가 우리 쪽에 그런 생각을 1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자는 확실하게 저촉자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이런 자가 탄핵당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좋은 거죠. 하지만 탄핵을 이제 막기 위해서 민주당이 분명히 나설 겁니다. 왜냐하면 문영배는 저쪽 편이니까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이 문영배의 탄핵을 막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묵살하는 거, 이런 과정을 우리 국민들이 알게 된다면 역시 민주당은 저거밖에 안 되는구나, 역시 민주당은 공정과는 관계가 멀구나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철저히 알리게 되고, 이것이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으로 나타나고 우리 국민의 지지율 상승과 국민의힘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으로 나타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활이 더 쉬워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영배의 잘못된 점, 문영배의 불공정 재판 진행, 문영배의 편파성,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더 알려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이 이렇게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 지금 SNS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말이죠. 조금 이제 발 빠르고 잘 또 스마트하게 움직이면 정말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문영배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됐습니다. 강신업 TV입니다.